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산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향후 충돌에 대비해 미사일 2배에서 4배까지 증산을 추진합니다. 또 가자 지구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에 오늘 K방산주로 다시 매기가 몰립니다. 증권가에선 3분기 낙관적인 실적 전망도 나오는데요. K방산주 이 기세로 쭉 달릴까요? 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또 가자지구 이슈까지 지정학적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가 오늘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엔 다시 또 조방인가 이런 기세가 내년까지 지속된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방산주가 좀 쉬었었죠. 예. 쉬었었는데 오늘 그 미국 미사일 얘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주목받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왜 우리만 막 국방비를 많이 써야 되느냐, 미국, 유럽, 나토, 특히 나토 지역도 많이 써라. 실제로 나토의 평균이 그 GDP 대비 1%대였는데 요거를 5%까지 올려라 해가지고 지금 일단 나토 연합회에서는 이걸 3.5%까지 궁극적으로 좀 일단 달성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토가 발표한 8천억 달러 규모 시장이 앞으로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그런 쪽에서 이제 수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방산은 일단 확실하게 좀 정해진 시장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하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지금 지정학적으로 계속해서 이슈들이 나올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미국이 일종의 경찰 국가 형태로 해서 다 개입하고 다 진정시키고 대신해서 싸워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나라들이 각자 도생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계속해서 뭐 유럽뿐만 아니라 최근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급하니까 특히 러시아랑 그 국경이 인접해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방산 무기들을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토의 그 유럽 재무장 그 계획은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가 나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고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또 뭔가 재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수주가 나오거나 하면서 계속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하면서 내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토를 대상으로 해서 무기를 수출하고 이게 확실한 시장이 있고 이제 수주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실제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이 나오더라도 그걸 차츰차츰 완화해서 내년까지도 쭉 우상향할 것이다. 큰 틀에서 봐주셨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수주가 두둑하게 쌓인다라고 생각하니까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3분기 호실적 전망하면서 목표가 올리고요.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방산 대표주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최대 기대주로 보고 있는 건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시장 전체 컨센서스가 3분기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은 3분기 실적이 매출액 6.6조로 전년 동기 대비 153% 그리고 영업이익은 8,800억으로 전년 대비 85% 정도 증가할 거다라는 게 이제 현재 시장이고 이 그 방산주의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되나 악재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 기대치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조금만 미스하면 우리가 한 분기 전에 화장품 실적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미스하면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좀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이거는 수주 베이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그 하나 필리조선소에 대한 영업 손실하고 일회성 요인으로 여겨진 성과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 기대치보다 살짝 못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성장률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사우디의 현지 법인도 설립하고 있고 루마니아 쪽에 그 보병 전투 사량에 대한
그 사업 본격화도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대장 방산주로서 역할을 계속해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 방산의 대장주로서의 역할 계속할 것이다. 최고로 기대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다 보니 참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꾸준히 우리가 실적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방산 쪽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 우주항공이나 누리호와 관련한 이슈들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27일에 이제 첫 야간 발사를 한다고 하죠. 누리호 4차 발사인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 쪽으로도 매기가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눈길 가는 종목을 고른다면 확실히 좀 직접적인 연관 있는 종목으로 추려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예전이랑 다르게 진짜 한국 시장이 좀 많이 스마트해졌어요. 예. 예전 같았으면 이제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다라고 하면 막 그 앞서가지고 주가들이 막 오르고 쏘는 날 쫙 빠지고 그랬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직접적으로 우주항공 산업의 국내에 대한 그 실제 뭐 매출이 일어난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테마성은 조금 수그러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본다라고 보면 일단 지금 최근에 그쪽으로 특히 이제 스페이스X 쪽에 수주를 예. 계속 받고 있는 뭐 스피어 정도가 일단 실제로 매출이랑 연결될지는 얼마나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공시상으로는 그쪽에서 숫자가 꽤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로 그 숫자로 증명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 단순히 테마성의 움직임보다는 스페이스 X와의 수주와 관련한 이슈도 있는 스피어 중심으로 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우주항공까지 해서 방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오픈 AI 투자 등 여러 호재가 전해졌죠. 이에 기존 변압기 위주였던 제품의 인기는 차단기로도 확산됐는데 잘 나가는 K전력기기주 고점 대비 숨고르는 지금 올라타 볼까요? 노후화된 전력 설비의 교체부터 해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 투자까지 호재는 만발합니다. 물론 슈퍼 초호황이라는 말도 여전하죠. 그런데 최근에 전력기기주 보면 LS 일렉트릭은 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고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은 고점 대비해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최근에 좀 부진한 건지 이유도 궁금하고요. 실적 전망까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는 변화된 게 예. 전혀 없고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수급상으로 조금 많이 뺏겼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급을 뺏어간 게 반도체였는데 지금 반도체가 좋은 이유가 네.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또 신축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사실 같은 궤거든요. 그러니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배경이 데이터 센터고 데이터 센터가 좋아지려면 그쪽에 전력기기나 전체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나빠진 게 없는 상황에서 수급상으로 조금 주가가 조금 눌려있다. 그리고 이제 보셨다시피 방산하고 전력기기는 최근 2년, 3년 동안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하면 사실 하이닉스는 내년 걸로 뭐 PER이 5배나 4배나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방산은 이제 실적이 잘 나와도 이제 이미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조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LS 일렉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실적 컨센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실적으로 또 증명하고 또 이게 내년에도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부담들도 다 없어지면서 주가는 다시 위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러티브. 네. 네, 데이터 센터 자체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원전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전력기기 다 좋아지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러티브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단기간에 또 잠깐 쉬어감인 것 같습니다. 그간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실적을 나타내면서 증명해내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는 것도 보고 나서 우리가 주가 추세 전환까지 좀 엿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변압기의 수요가 느니까 이제 또 시장의 관심이 차단기로도 옮겨지더라고요. 세계 차단기 시장의 전망 그리고 3사 중에서는 여기서 누가 우위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차단기도 데이터 센터랑 궤를 같이 하고 예. 있는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전력 공급을 어느 정도 담당한다고 보면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뭐 국내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이제 좀 난리인데 네. 그 전력망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차단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전력 인프라가 갖춰지는 만큼 변압기가 수요가 올라가면 차단기도 덩달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변압기 설치가 늘면서는 자연적으로 연소 수요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차단기 시장이 지금 최근에는 변압기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면 차단기 시장은 그 위에 따라가서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 차단기 시장이 약 31조 원인데 대략 2030년에는 60조, 2배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연평균 성장률만 놓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변압기보다 더 그로스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차단기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업체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에서는 효성중공업이 가장 그 시장에서 돋보이고 있고 그 다음은 HD 현대일렉트릭이 차단기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단기 쪽의 성장성 최근에 가파릅니다. 그 안에서도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까지 눈여겨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방산 쪽과 지금 전력기기까지 어떻게 보면 다 내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 안에서 제일 좋은 종목 탑픽은 어떤 걸까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나마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고 조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으라고 한다라고 보면 아까 방산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고 있고요. 이쪽 전력기기에서는 효성중공업 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네, 효성중공업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단기 쪽에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올해 8, 9월달에 이미 수주를 좀 많이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토탈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보면은 변압기랑은 다르게 차단기는 대량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품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8, 9월 달에 수주받은 거는 이제 한 4분기 이후에 반영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4분기랑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압기가 최근에는 좋았다라고 보면 차단기는 덩달아서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시프트를 두고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이제 지금까지는 현대일렉트릭이 완전 대장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효성중공업도 그 다음에는 차단기 시장을 발판으로 해서 실적을 잘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단기라는 무기까지 해서 더 잘 갈 수 있다는데 그러면 전고점도 넘어설 수 있을지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최근의 시장 기대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고 그 상향에 대한 폭이 가장 높습니다. 전력기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뭐 전고점은 이제 수급이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50만 원, 손절가는 125만 원 보고 있습니다. 수급 동반된다면 충분히 무리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150만 원, 손절가는 125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AS 한 종목 받아볼게요. APR인데요. 추천해 주시고 나서 57% 넘는 상승률 기록합니다. 실적 기대감도 좋고 기관도 계속 사고 있어요. 어제 오늘도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계속 가지고 가볼까요? 네, 최근 일단 지금 화장품이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3분기 실적에서 거의 APR이 거의 발군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APR은 지금 뭐 이제 곧 있을 아마존 뷰티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계속해서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 좀 많이 올랐다고 차익 실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제 실적이 나오면 또 한 번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실적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게 입장입니다. 최근에 이 박스권을 뚫는 듯한 모습이 어제 오늘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달성했지만 향후 실적 보면서 더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AS까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YS 파트너스 이각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